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전남편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둘 다 홀어머니의 손에서 컸습니다. 저와 신랑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딩크 부부라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 쉬는 날이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교로 나들이 가거나 휴가 기간이면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친구분과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알고 보니 시어머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것보다는 곁에서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분은 시어머니에게 영양제를 챙겨주고 좋은 음식을 챙겨주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명절이 되면 선물과 안부 인사를 건네는 등의 젠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신랑은 처음부터 그분을 잘 따랐던 편이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니까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엄마가 행복해하니 본인도 좋다고 하면서 제법 그분을 잘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먼저 시어머님께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사실 시어머님만 좋다고 하면 저희도 다 좋은 게 맞기는 한데 너무 급작스럽기도 하고 진전이 빠른 것 같아서 내심 걱정도 되었습니다. 신랑이랑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하기는 했는데 웬일인지 신랑은 적극적으로 좋아하기만 하더라고요. 당신 혹시 어머님 남자친구분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잘 지내니까 나는 그걸로 된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좀 걱정이 되네. 무슨 별 걱정이야. 어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사람은 오래 봐야 하잖아. 아, 됐어. 이 얘기 다시 꺼내지 마. 우리가 간섭할 일 아니야. 그렇게 신랑은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피하고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어머님의 생신이라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시아버님이나 할 것 같은 혼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많은 말을 하셨는데 뭐 대충 기억나는 것들만 쓰자면 여자는 집을 화목하게 해야 한다. 밖에서 일하는 신랑을 살뜰히 챙겨야 밖에서 신랑이 기가 살아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니까 늦지 않게 아기를 가져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사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저희는 아이를 안 갖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시어머님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서 그동안 가족들이 저희에게 이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말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분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늦기 전에 꼭 가져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대답이 없어? 요즘 애들 피임이니 뭐니 그런 거 한다던데 혹시 너네도 그런 거니? 그분이 피임 이야기까지 하시길래 너무 불쾌해서 입을 닫고 있었더니 신랑이 너스레를 떨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 잘해주기만 하면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시어머님 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있는데도 왜 전화를 안 받냐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셨고 시어머님은 몰랐다면서 엄청 난처해하셨어요. 저는 제가 있는데도 시어머니께 화를 내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께 휴대폰 소리가 작아서 못 들은 것 같다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에 신랑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왔는데 그분이 오셔서는 어머님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 응? 그분이 왜 화를 내셔? 어머님이 나랑 밥 먹느라 전화한 걸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더라? 전화 안 받으면 걱정되니까 화가 나지. 그치, 그런 건 맞는데
내가 있는데도 화를 막 내셨다니까? 당신이 오버하는 거야. 문제 좀 크게 키우지 마.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당신이 그분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재혼하실 분한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재혼하신대? 곧 하지 않을까? 난 그분 그래도 좀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라니까 그러네. 신랑은 여전히 무신경했고 시어머님은 그런 사람이 뭐가 좋은지 정말 재혼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었는데 신랑에게 그중 한 가지를 주려고 한다면서 밑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랑이 기존에 하던 일과 업종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길 바랬는데 신랑은 덜컥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 그분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거 사실이야? 그래. 엄마랑 재혼하면 아버지 되는 건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가 문제야? 지금 그분 회사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당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잖아. 급여만 좀 다르지 나중에는 여기가 훨씬 더 돈 되는 거야.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안 보여? 그럼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 이직을 하면 되지. 이렇게 덜컥 이직을 하는 게 어딨어.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이 이럴 거 뻔히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도 이건 경우에 어긋나잖아. 당신이 그분을 너무 믿게만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정말?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당신이랑 내 이야기인데. 그날 이직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신랑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종종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과 외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은 그분이 저희 부모님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성격이 여자답지 않고 꼬장꼬장하고 신랑이 잡혀 살 게 눈에 뻔히 보인다고요. 그리고 옆에서 신랑은 또 허허 실실거리며 그분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집에 아빠가 없어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렇대요.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 후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형제들은 밖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더 바르게 자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저희 신랑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집 욕을 하는데도 신랑은 웃으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제대로 혼 좀 내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고 한참 뒤에야 신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분위기 다 망쳤잖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집 욕을 하는데 왜 멍청이 맞장구를 치고 있어? 그냥 술 먹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과민 반응이야. 과민 반응이 아니라 그분이 자꾸 무례하게 하는데 왜 그걸 몰라? 엄마랑 재혼하실 분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어머니랑 재혼하실 분인 것도 알겠고 당신이 그분 좋아하는 것도 알겠고 무슨 콩고물이라도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당신 집에서 신경 끄고 지낼게. 그게 무슨 소리야? 영 끊겠다는 거야? 이혼하자 그냥. 당신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신랑이 잡기도 했고 한번 마음을 접고 다시 잘 살아보려 하기도 했는데 그분의 무례한 행동이나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지고 들어가는 시어머님과 신랑이 꼴보기 싫었는데 그 이후로도 종종 저희 집이나 여자의 언행이나 행동들, 말도 안 되는 훈수를 뒀고 저는 견디지 못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집으로 택배가 와서 받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서 있더군요.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는 신랑이 왜 택배를 하는지 의아했는데 신랑이 일이 바쁘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저희는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배운다더니 웬 택배야? 당신 말이 맞더라. 그 사람 우리 집에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였어. 사기라니? 재혼하기로 하고 집을 먼저 합쳐서 살았는데 엄마 꼬득에서 보증서기하고 이직하기로 하고 회사 퇴직은 했는데 회사가 없는 회사더라. 보증서고 집에 귀중품 훔쳐서 달아났어 그 사람.
경찰에 신고는 했어? 신고는 했는데 우리한테 말한 신상 정보가 다른 사람이었어. 제대로 당한 거지.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구나. 그때 회사라도 줄 것 같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 자업자득이지 뭐. 그렇게 전 남편과 만남을 갖고 집으로 왔는데 이건 뭐 속이 후련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저라도 먼저 발 뺀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세상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는 모자지간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주제에 꼰대 시아버지 노릇까지 하러 들었던 그 인간도 참 어이가 없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그날 밤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뭐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잊어버리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